함께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주민을 섬기는 공동체의 대표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보다는 더 먼저 시작이 되었었고요. 2003년부터 시작됐고 교회는 2년 후인 2005년부터 교회는 개척해서 제 신분은 감리교상에서의 신분은 이제 담임 목회자이긴 하지만 사실은 저는 담임 목회로서의 목회보다는 이주민 사역으로서의 사역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1999년에 결혼하고 영국에 갔다가 2003년에 한국에 다시 귀국했는데요. 한 5년 정도 영국에서 생활하면서 유학생이면서 또 동시에 이주노동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제 사역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요. 왜 이주노동자 사역을 하게 됐습니까? 이주민 사역을 왜 하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은 처음에는 글쎄요, 그냥 우연히 시작됐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우연히 시작됐거든요. 저의 고향이기도 한 원주 어느 특정 지역에 있는 문막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중국 이주노동자 4명이 한국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그것을 들어주는 한국 공부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해서 사역이 진행됐었는데 생각해 보면은 제가 특별히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의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사역을 시작하고 한 10년 정도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그냥 우연히 시작했는데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주 노동자로 살았던 외국인 노동자로 살았던 또 유학생으로 살았던 경험이 이런 일을 시작하고 또 지금 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유지해 오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외국인이 되어봤던 또 외국인 노동자가 되어봤던 여기 아마 대부분 또 선교사로서의 경험을 하셨을 텐데 외국에서 살다 보면은 어떤 스테이투스로 삶을 진행을 하던 사실은 불안하고 또 불편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또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외국인으로서의 경험하는 것보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이주노동자든 유학생이든 아니면 결혼 이주 여성이든 그 외에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외국인으로서의 어려움이 훨씬 더 크거든요. 저도 영국에서 한 4년, 5년 정도 살아봤지만 20년 동안 한국에서 만나는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삶이 그닥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앞선 강의 시간에 아마 고성희 목사님이나 우삼열 목사님이 그 이주 노동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들에 대해서 충분히 강의하셨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쉽지는 않다. 그래서 내가 경험했었던 것들이 이런 사역을 지속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영국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이 강의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강의 시간이 한 40분, 제가 10분 이상, 10분 가까이 지금 이야기를 했어서 충분히 다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사역을 진행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주민 사역을 혹시라도 시작하시게 된다면 고민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짚어보면 제 강의가 잘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일을 진행해 오면서 한 3가지 정도에서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걸 채워주는 일을 하다가 어느 특정한 시점에 아마 2006년, 2007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밥 먹고 가서 일만 하고 그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계속.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강원도 원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떨 때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일을 가장 많이 했었던 사람은 한 달 기준으로 400시간 넘게 하여튼 일을 했어요. 노동한 시간이 한 달에 400시간 420시간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그 정도로 일을 했었던 사람도 만나본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분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게 무슨 뭐 기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그래서 이 좋은 한 대한민국이라는 하는 나라에 와가지고 살면서 어디 소풍도 한번 못 가보고 여행도 한번 못 가보고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봄 가을로 나들이는 한번 가자. 그래서 저는 뭐 재정이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한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인솔해서 나들이를 갈 형편은 안 돼가지고 제가 그 원주시청을 찾아갔어요. 원주시청을 찾아가서 당시에 아마 자치행정과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과는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였을 것 같아요. 아마 그 과에 가서 내가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나들이를 한번 가고 싶은데 예산을 좀 지원해 줄 수 없냐 그랬더니 그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저를 보더니 웃더라고요. 그거는 뭐 그 웃음의 의미는 아마 어떤 건지 잘 아실 것 같아요. 정신 나간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요구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공무원이 그냥 그렇게 비웃고 넘어가지 않고 저한테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개인한테는 예산 지원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비영리 민간단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준비를 해서 그해 준비해서 그 다음에 강원도로부터 비영리 민간단체를 등록하고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보다 체계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쭉 진행을 하면서 뭐 그 다음 해로부터 원주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봄 가을로 나들이를 외국인 노동자들 인솔해서 가는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계속 받고 있고요. 지난 2주 전에도 에버랜드로 한 차량 2대로 77명 인솔해가지고 봄나들이 조금 늦은 봄나들이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갔다 왔고요. 그렇게 진행하다가 제가 이제 감리교회에서는 목사로서 담임 목회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역을 저 혼자 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많고 제한을 느끼더라고요. 하는 일은 많아지고 같이 일할 사람은 필요하고 그래서 전 원주에 있으니까는 동부연회에다가 파송기간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그 과정들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어쨌든 그것도 잘 됐어요. 청원을 한 그 해에 첫 번째 해에 감리사님 중에 그 실행위원회 하는데 감리사님 중에 한 분이 저 모르는 분인데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거를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우리가 안 되도록 막아서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다른 실행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대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것도 첫 번째 통과돼서 저희 기관은 함께하는 공동체는 연회 파송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조그만 조립식 건물을 한 30평 정도 되는 건물을 빌려서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일요일 저녁이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인원이 계속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식사를 같이 했었거든요. 공동 식사를. 그래서 밥 먹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교 사역의 핵심도 저는 밥 먹는 것이다. 밥 먹는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우리 공동체도 집 떠나와서 온 사람들과 자주는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번 밥이라도 같이 먹자. 그래서 2019년까지 연 식수 인원을 제가 아주 러프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7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같이 밥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경에만 있는 기적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엔데믹이 오면 아마 다음 학기, 저희는 이제 학기별로 이제 구분을 해서 한국 공부 기준으로 가는데 하반기서부터는 다시 또 공동 식사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2년 반 쉬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계속 그렇게 한 100여 명 되는 인원이 그 조립식 건물 30평 남짓한 건물에서 밥을 먹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한 2, 30명씩 돌아가면서 밥을 먹고 하는데 어느 여름에 식사를 하는데 공동 식사를 하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장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조립식 건물의 처마가 짧잖아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런데 밥을 먼저 먹고 온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처마 밑 한 60cm, 70cm 정도 되는 그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라고 쪼르르 무슨 뭐 참새 때처럼 이렇게 쭉 거기 밑에 서 있는 거를 제가 그때 봤어요. 그래서 딱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될 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물교회를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사역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공동체를 후원하는 이사님들을 설득해서 센터를 짓자. 센터 건물을 신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좀 추진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추진을 해서 2013년 12월에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센터를 신축을 했는데요. 그때에 정부 예산을 조금 지원받았습니다. 한 4억 정도. 그런데 그 예산 지원은 또 비영리 민간단체로 안 된대요. 그래서 법인, 비영리 법인으로서의 사단법인을 그때 만들어가지고 그 법인을 통해서 예산 지원을 받고 건물을 짓고 2013년에 신축하고 지금까지 그 건물을 사용하면서 사역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을 잘했다라고 이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마 누군가든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주민 사역을 하게 된다면 제가 걸어온 과정과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걷게 되지 않을까, 그 프로세스가.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서 외국어 예배를 인도하는,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과는 조금 사정이 다를 거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초점으로 해서, 물론 결혼 이주 여성과 유학생들, 그 다음에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다 저희가 사역의 대상으로 삼고는 있지만 이주 노동자 사역을 진행하게 된다면 아마 저와 비슷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역을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역을 진행하는 어떤 행정적인 형태로서의 과정이 이제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사역의 모습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삼열 목사님이나 고성현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사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돈 못 받은 사람들 돈 받아다 주고요. 떼인 돈 잘 받아 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수억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 이제 사업장 변경.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E9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는데요. E9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주는 비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비자, 외국인 노동자가 E9 비자를 받고 외국인 등록증도 받지만 고용허가제상의 E9 비자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용자에게 주는 비자입니다. 즉 사용자에게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가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예요. 그래서 이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이 제도, 혹은 그 이전에 산업연수생 제도라고 하는 제도들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를 대한민국 정부가 혹은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필요했으니까 와서 일하고 일정한 시점이 되면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한국 사회와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였고 자세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뀌고 있어요. 서서히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을 대하는 대한민국의 정책은 정주화 금지 정책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여기 들어와서 뭐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하는 거는 좋아. 그렇지만 우리나라 혹은 우리 사회에 터잡고 사는 거는 용납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이주민들을 대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부가 우리는 이주민에 대해서 이민 정책은 정주화 금지 정책이에요, 이렇게 말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정부가 해왔던 그런 정책들을 보니까
이건 정주화 금지 정책이구나.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일 뿐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주화 금지 정책에 예외가 세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결혼 이주 여성.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고 한국 남자의 아내가 되고 한국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한국 사람들의 며느리가 되니까 당신들은 살 수 있게 해줄게. 예외 첫 번째 예외고요. 두 번째 예외는 북한 이탈 주민, 세터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부계로 해가지고 한 핏줄이니까 당신들은 북한에서 태어난 것만 확인되면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줄게. 세 번째는 조선족과 고려인으로 대변되어지는 해외 동포. 해외 동포 중에서 특별히 이제 뭐 다른 데 가 있는 해외 동포들은 굳이 뭐 한국에 와서 살 거야 그러진 않잖아요. 물론 살고 싶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미국에 이민 갔어도 한국에 다시 돌아오면 바로 국적 회복해서 살 수 있죠. 그런 개념에서 역시 조선족과 고려인 등 그런 것도 역시 핏줄에 따른 거죠. 유일한 새 정주화 금지 정책의 예외이고 그 외의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영주 비자 혹은 국적 취득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인구 부족 현상이 1990년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산업연수쟁제도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인구 감소 문제 때문에 인력이 부족했던 것이긴 하지만 유학생도 결혼 이주 여성도 외국인 노동자도 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민 역사가 불과 뭐 40여 년, 30여 년, 40년 채 되지 않은 시간 가운데에 200만 명 이 지금 팬데믹이 없었다면은 아마 올해에 300만 명 넘었을 건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한 20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진 거긴 하지만 금방 다시 회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인력을 그만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하는 정책이 정주화 금지 정책이었는데 이게 바뀌고 있어요. 왜 바뀌냐 하면은 일하고 돌아가는 걸로는 국내에서 필요로 한 인력 수요가 충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들이 아니 5년이고 10년이고 지금 고용허가제로 들어와서 한국에 최장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9년 8개월이거든요. 4년 10개월씩 두 번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거의 10년 동안 체류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 10년이면은 대부분 영주 비자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기간이고. 그런데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실컷 일 가르쳐 놓고 이제 한국 사회 한국말도 조금 통하고 이제 좀 써먹을 수 있을 만한 됐는데 또 돌아가라고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비자를 컨트롤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밖으로 보내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법무부가 새로운 비자를 신설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E74라고 하는 비자, 점수제 비자로 고용허가제상으로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일정 점수를 충당하면 E7으로 비자를 바꿔가지고 1년 단위로 계속 체류 기간을 연장하면서 한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 비자도 사용자에게 준 비자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 소속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많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많은 비자이긴 하나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E7 비자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수천 명이 E7 비자를 바꿨거든요. 저희 함께하는 공동체와 관계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여러 명이 E7 비자로 바꿨는데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가족 동반이 가능해집니다.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문제예요. 이주민 선교사로 내가 투신할 것인가에 말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본 여러분들이 주로 선교했었던 그 지역에 가족 단위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한 3주 정도 전에 저희 공동체와 한 10년 가까이 관계했었던 캄보디아 분인데 재작년에 E7 비자를 받았는데 그동안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가족을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 조금 나아지니까 올 1월 달에 아내하고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대표님한테 꼭 아내하고 우리 아이하고 인사시키고 싶다고 토요일에 와서 같이 한우국밥 한 그릇 먹고 저희 집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면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실은 이제 이 카테고리가 지금 비정주
비정주 이주민에 관한 그런 강의이고 발제인데, 이제 비정주와 정주의 구분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우리 사회가 이주민 이 정책이나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지금 바뀌고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남자든 여자든 외국인 노동자로 와서 여기에 일정 기간 일하고 여기에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주 노동자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 됐었는데, 이제는 가족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차원이 다른, 짐작하시겠지만 성인들은 좀 나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의지를 갖고 결정을 해가지고 한국 사회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어떤, 그러면 안 되지만 불이익이라든가 아니면 곤란한 문제들에 대해 어느 정도 그래도 마음가짐에 준비도 되어 있고 또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들도 알고 좀 그런데, 아이들은 비자발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비자발적으로 한국으로 철수한 것처럼 비자발적으로 한국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저희도 지금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보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요. 아이들이 이곳에 잘 적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곤란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가족들이 다수 한국 사회에 이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열렸다. 이미 많이 들어왔어요. 274로 비자를 변경하면 대부분 다 가족을 동반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든 가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는 그러면 가족을 동반할 수 없냐? 예, 이나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고용허가제상의 외국인 노동자들 혹은 계절 노동자들은 절대 가족을 동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자가 274로 바뀌면서는 가족 동반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주 노동자 관련한 이 사역도 새로운 차원, 선교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금까지 제가 바라봤던 외국인 노동자는 이곳에서 선교사 훈련을 시켜서 자국으로 파송하는 자국 선교사로 길러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제가 이주 노동자와 관련한 선교 지평이 그랬다면, 이제는 가족 단위로 들어와 한국 사회에 터잡고 뿌리내려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에 대한 선교 지평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주 노동자 관련해서는, 왔다가 가야 될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의 언어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빨리 한국어를 배우고 이 한국 사회에서 자기 권리와 필요한 부분들을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한국 공부를 잘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부분이었지, 굳이 그 언어를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봉사를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저는 뭐 영어도 못하고 뭐 베트남어도 못하고 뭐 그러는데 따갈로그도 못하는데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한국어만 잘하면 됩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한국 분이시니까 한국어는 잘하실 수 있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저희 그 센터에 있는 3층 카페에 코로나 상황 이전에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거기 한 30-40명이 모여가지고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서로 대화하거든요. 근데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서툰 한국어로 서로 대화합니다. 서로 네팔 사람, 뭐 베트남 사람, 뭐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이 한국말로 서로 막 대화를 해요. 여기에서는 한국어가 국제어거든요. 그런데 가족 단위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족을 동반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는 좀 다르다. 여러분들과 같이 언어나 그 문화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훈련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효용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역에 대한 의지와 더불어서 또 이 이주 노동자 또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또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실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지평이 조금 달라진다 앞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